검사 결과가 꽤 극단적인 편이에요.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거의 100점 가까이 높고 네. 그리고 위험 회피 기질은 0점이죠. 잘못 채점한 거 아닌가? 마킹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선생님? 괜찮나요?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부자들의 허규영 선생님과 함께 자기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궁금해해요.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MBTI도 엄청나게 사실 유행을 했고 그 전에 혈액형이 있었죠. 근데 혈액형 4가지도 사실 부족했고 MBTI도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조금 더 자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좀 설명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성격이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권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사입니다. TCI라고 해서요. 네, 기질 성격 검사. 오, 근데 왜 TCI예요? T가 이제 템퍼러먼트 해서 기질이고 네네. C가 캐릭터, 인벤토리 해서 TCI입니다. 기질 성격 검사 해주셨는데 그럼 기질은 뭐고 성격은 뭘까요? 기질은 보통 타고난, 평생을 걸쳐서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을 기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질이 타고났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어떤 환경,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격이라고 해요. 그럼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다 같이 보면은 제일 좋죠. 네, 내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이러이런 영향을 받아서 좀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만 봐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정말 어느 시점까지는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양육이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질. 얘는 막 좀 더 활동적이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엄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기질이고 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만나고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형성되는 게 성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격을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네. 어떤 기질의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면서 네,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게 좋죠. 제 기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극주구 기질, 네. 네, 위험 회피 기질, 사회성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주구 기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해서 해야 되고 네, 가만히 있는 거 못 견디고 네, 쉽게 지루해지고 이런 기질인데 내가 뭔가를 되게 진득하니 꾸준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볼 수는 있지만 아주 달라지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위험 회피 기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새로운 상황에 놓인다든지 걱정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좀 피하려는 그런 예, 정도예요. 근데 내가 대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대범해지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중간은 갈 수 있지만 예, 줄이는 거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만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 어떤 신호들에 얼마나 내가 민감한지를 보는 건데 보상 의존 기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면은 흔히 칭찬, 인정, 사랑 이런 것들에 얼마나 민감한지 정도가 이제 기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동기부여할 때 그런 보상을 좀 이용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민감하다 보니까 상처도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기쁨도 많이 받지만 나는 진짜 그 관계에서 무딘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데 그 역시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인내력은 어떤 거예요? 인내력은 어떤 이런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뭔가 시작하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기질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네요. 통상적으로 좋은데 너무 높으면 사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해서 네, 번아웃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성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격에는 자율성, 네, 연대감, 자기 초월. 자율성은 뭔가 혼자 하고 싶어하는 그 말 그대로겠죠. 네, 그렇기도 한데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네, 그거를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힘, 네, 그런 걸 좀 자율성으로 보고요. 연대감은 네, 그거는 이제 좀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 아까 사회적 민감성하고 좀 맞닿아 있는. 네, 사회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좀 안정된 대인관계 경험들을 좀 해왔다면 이런 연대감도 좀 잘 발달할 수 있겠죠. 자기 초월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자기 초월이 낮은 사람은 좀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고 이게 높은 사람은 좀 이상적인. 네. 기질과 성격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헬프님들도 아마 저라는 사람을 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제 기질 성격 검사 결과 이거 좀 너무 개인적인 건가요? 오픈해도 되는 건가? 저는 방송에서 오픈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같이 좀 봐보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게 제 기질 성격 검사거든요. 어때요? 전 어떤 사람인가 선생님? 괜찮나요?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왜 아, 웃어요? 지금 뭐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왜 웃어요? 검사 결과가 꽤 극단적인 편이에요.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다 이렇진 않죠. 네. 그럼 이제 자극추구 기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점 가까이 높고, 네. 그리고 위험 회피 기질은 0점이죠. 잘못 채점한 거 아닌가? 마킹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선생님? 네, 그러게요. 보상, 사회적 민감성, 네, 기질은 한 중간 정도. 이게 보시면은 30점보다 밑에, 70점보다 위, 그리고 그 중간 해서 H, M, L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보자면 자극추구 기질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네, 뭔가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맞아요. 게임도 새로 나온 거 해야 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기질이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험 회피 기질은 이제 0인데 네. 네, 주식이랑 코인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넣어놓은 게 있긴 한데 더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좀 겁나고 좀 걱정되고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없진 않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 자극추구 기질도 높고 위험회피 기질도 높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새로운 걸 막 하고 싶은데 걱정이 돼서 못하면서 그 사이에서 좀 힘든 분들이 계세요. 본인 스스로 힘들겠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우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 별로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날이 있잖아요, 셋이. 저도 이제 그 관심이 생겨서 해보려고 하니까 복잡해. 그래서 난 안 했거든. 근데 저는 바로 했더라고. 추진력이 있어서 그날 바로 공부하고 뭐 알아보고 하면서 그다음에 바로 제 인생만 그렇게 막 힘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이제 내적 갈등은 없지만 외적 갈등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외적인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겠네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건 좀 조심하려고요. 그런 걸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는 반반이었어요. 반반이었어요. 근데 둘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더 내려가느냐. 원치 않게 주식 사상 비중이 더 높아져. 그리고 그 사회적 민감성은 한 중간 정도잖아요. 앞에 세 개를 가지고 묶어서 어떤 기질 유형이다 라는 걸 해요. 이 경우에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동적 공격적인 유형입니다. 충동적 공격적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읽어 드릴 테니까 네네. 좀 맞는지 다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새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 대담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즐기며 스릴 넘치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며 작은 가능성만 있다면 정열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잘 되지 않을까요? 네네. 처음 만난 사람들 관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함. 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친구를 쉽게 사귐. 그분이 좋아해 준다면은 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좀 느끼는 게 MD에 저는 사실 뭐 한 5, 6년 먼저 활동을 했고 네. 우창이 이제 5년 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막 처음 왔을 때도 네. 그랬나요? 스스럼 없고 그런가요? 네네네네.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네, 바로 인싸. 다만 이제 좀 단점으로 있는 건 충동적이고 조심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인상 주고 있죠. 좋아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일에서는 어떤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하기 쉬움. 그렇죠.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반복적인 일은 견디기 힘들어하고 엄청 힘들어요.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함. 힘들어요. 네. 못하겠다 싶어요, 진짜. 또 진행하던 일이 지연되면 일을 견디지 못해서 뭐 화를 내거나 하는 모습이 있다. 좀 그건 이제 개인 수련으로 좀. 마음의 평온을 네. 그리고 내가 하자. 예, 나름 적응적으로 좀 안 하셨네요. 되면 돼. 그리고 경쟁에서 좀 이기려고 하고 때로는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좀 이기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농구는 매번 지다 보니까 마음 수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 수련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보면은 인내력이 또 굉장히 높아요. 지금 90점 정도로 인내력이 높은데 뭘 하나 하면 꾸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재밌고 이게 자극을 줄 수 있으면은 그건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네.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기질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격도 좀 같이 해볼까요? 예. 네, 성격도 보면은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율성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어떤 그런 목표 의식도 좀 분명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어떤 힘도
좀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해야 된다 싶으면은 누가 시키는 것보다 혼자 이게 와닿아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하는 게 전 좀 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민감성도 약간 낮거나 한 중간 정도인 것처럼 네, 이런 연대감도 한 중간 정도. 전 이거를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을 교육과 환경으로 잘 성숙시키지 못했네요. 아니 뭐 타고난 그대로 비슷하게 나왔네요. 평생을 살았는데 비슷하게. 아 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처울이 좀 이렇게 낮은 거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이렇게보다는 좀 현실적인. 맞아, 전 누교? 네. 고 약간 그냥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그 유형으로 묶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인 경우에는 논리적인, 책임감 있고 신뢰감 있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실제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매사를 스스로가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통제하려다 보니까 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힘들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자기 초월이랑 좀 관련해서도 그래서 특히 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예, 죽음 네. 그런 데서 좀 통제가 안 되고 네, 하면은 더 힘들 수가 있다. 네. 이게 얼추 맞는 것 같네요. 기질과 성격이. 네. 이미 이걸 아는 게 어떤 거에 도움이 될까요? 성격도 성격인데 네네. 기질을 아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위험 회피 기질이 높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 반 바뀔 때나 아니면 새로운 친구 사귈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관계를 못할까? 라면서 좀 자책을 했었는데 이 기질 검사를 하고서 아, 내가 원래 좀 이런 기질이라서 그랬던 거구나. 라면서 이해도 좀 해주고 아, 그럼에도 내가 이만큼 해온 걸 좀 자랑스럽게 네,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요. 좀 덜 힘들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민감성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별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칭찬받는 거에 이렇게 그 목매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좌지우지되고 힘들어할까? 나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예.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내가 타고나기로 좀 이런 사람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구나. 근데 어쨌든 기질을 이해하게 되면 네, 나를 조금 더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나의 행동을 좀 변화시키는데 아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라든지 만성질환 환자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자기한테 안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만한데 되게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인데 막 같은 음식만 내가 계속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 단기간이야 하겠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자기한테 또 실망하고 이러실 거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좀 자기에게 좀 적절한 보상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이어트 활동들을 좀 칭찬해주고 네, 인정해주고 해주고. 알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의 어떤 이런 행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나를 좀 이해하고 나의 행동을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좀 허균 쌤이 나와주셨는데 좀 한 말씀 또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감사했고 그냥 그 TCI 검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창현 선생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훨씬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규 형님 그 결과도 내부자 채널 가면 있지 않나요? 네, 있고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자극 추구 되게 높고 위험에 피한 중간 정도라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그 컨텐츠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오죠. 아, 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